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도로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진짜 가장 멘탈이 센 두 분 함께 모셨습니다. 일단 우리 박세니 마인드 코칭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도 차도르님과 이 채널을 좋아하는, 격투를 좋아하는 심리 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무의식을 바꾸는, 그래서 삶을 바꿔주는 그런 일들을 제 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궁금한 게 되게 많거든요. 예. 네. 곧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제 우측에는 격투기 팬들이라면 모르실 수가 없죠. 또 AFC에서 챔피언 타이틀도 거머쥐었었고, 최근에는 로드 투 UFC 토너먼트에도 출전을 해서 굉장히 진짜 말 그대로 멘탈의 끝판왕, 어마어마한 투지를 불태웠던 우리 김상욱 선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AFC 웰터급 챔피언이자 하마스 MMA의 웰터급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욱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굉장히 방송 활동도 많이 하시고, 뭐 네네. 강철 부대, 뭐 피지컬배, 뭐 사장님 기는 낙나기기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계신데, 저희 채널을 보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와드릴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이 조합이 좀 재밌어요. 격투기 선수, 네. 유튜버, 네, 그리고 심리 상담가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심리 전문가. 전문가. 네. 네. 그래서 이 조합, 그리고 저희 채널의 주제가 이제 격투기인 만큼 네. 궁금한 게 네. 마인드 컨트롤, 네. 그리고 뭐 최면, 네. 혹은 명상 이런 부분으로 전투력이 올라갈 수 있나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어마어마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일단 최면을 아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최면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네. 오해하는 게 많거든요. 최면이라는 건 그냥 어떤 무의식을 열고 암시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변화를 하고 내가 삶을 바꾸려면 기존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기존의 생각이 무의식까지 꽉 이렇게 차 있는, 안 좋은 생각이 차 있다면 이걸 바꿀 수 없죠. 예.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최면을 해서 마음의 문을, 무의식의 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기존 잡스러운 어떤 암시들을 개어낼 수 있도록 좋은 암시로 바꿔치게 해주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최면이에요. 네, 그래서 반드시 뭔가 좋은 최면으로 바꿔놔야지 뭔가 제대로 된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예. 돈 버는 것도 그렇고, 격투가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상대를 만나기 전에 지는 거부터 생각이 떠오르고 안 될 거야라는 상상부터 든다면 실력 발휘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대부분은 그냥 시험 볼 때 자동으로 떠는 것처럼 망할 것 같이, 시합할 때도 막 먼저 맞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가 꺾이면 실력 발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무의식의 생각의 주된 생각들을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혼자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없고, 저 같은 전문가가 처음에 도와주고, 그러면서 본인도 스스로 이제 선수나 저한테 온 사람 내담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겁니다. 사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생소한 것 같아요. 근데 해외 UFC 선수들, 특히 뭐 미국이나 이런 네. 서양 국가에 있는 선수들은 실제로 멘탈 코칭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제가 미국의 그 라스베가스에 출장 갔을 때 UFC 네. 본사에 갔는데 거기에도 심리 상담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멘탈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는데, 바로 현역 선수한테 물어보죠. 이게 격투기 경기랑 편하게 표현할게요. 싸움 능력, 예. 격투기 능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나요?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번에 로드 UFC에서 이제 뭐 제가 사실 시합 며칠 전에 이제 코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었습니다. 시합 한 2주일쯤 전이었을 거예요. 그럼 거의 취소될 정도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뭐 메디컬 테스트를 보내야 되는데 보내고 나서 다음 날에 이게 코가 부러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행운이네요, 또.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사실 그래도 이제 코 부러졌다 그러면 시합을 안 할 수 있죠. 안 할 수 있지만 안 하기에는 안 할 수 없는 기회잖아요. 그 로드 UFC라는 기회가. 그래서 시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냐면은, 제가 멘탈이 막 깨지는 거예요. 제가 코가 부러지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이정훈 관장님께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옆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할 수 있고 해야만 된다. 이게 너의 자리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물론 하려고는 했지만
제 마음이 꺾이려는 찰나에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제가 꺾이지 않고 시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저의 의지만 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또 네. 대표님께서 들어보셨을 네, 때 네. 저 옆에서 관장님이 이렇게 흔들리는 네. 마음을 잡아주고 네. 너의 위치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렇죠. 많지 않냐 이렇게 또 약간 비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것이 네. 최면 암시로 된 거죠. 그러니까 아. 지금 시청자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상욱이는 저의 제자예요. 기숙학원의 제자 시절부터 제자였기 때문에 이정원 감독님 네, 감독님. 그분께서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으니까 상욱이하고 그 상태에서 그분이 하는 암시는 상욱이가 더 무비판적으로 잠재의식에 더 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눈 뜨고 있지만 최면이 비슷하게 된 상태가 된 거죠. 예, 근데 다른 사람의 말은 차단이 돼서 안 들어오지만 내부로 그분의 말씀은 좀 더 들어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좋은 암시를 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죠. 상욱이는 멘탈이 센 사람이지만 선수지만 예. 좋은 암시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으면 분명히 이렇게 기량을 더 발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진짜 대표님 말씀 되게 중요한 게 저희가 사실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면이라고 생각하면 막 편한데 어디 누워가지고 예. 막 음악 들으면서 막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서도 최면이 굉장히 맞습니다. 많네요. 예, 맞습니다. 그걸 좀 한번 설명드리면 좋은데 눈 감고 최면되는 것만이 최면이 아닌 거예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눈 뜨고 최면되는 것이 더 비일비재하게 우리 일상에서 그대로 나와요. 뭐 영화 보다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시간 왜곡 현상이 벌어지고 이것도 이제 그런 대사 명대사라도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그쵸.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게 최면 암시로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최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눈 감고 최면되는 것만 최면이 아니라 어쨌든 매우 깊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치고 그자한테 제가 최면을 해놓고 좀 이따 내가 최면에서 깨우면 라디오를 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죠. 왜 라디오를 켜셨어요? 그러면 갑자기 음악이 듣고 싶었네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변명처럼 진짜요? 네,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무의식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후최면 암시라고 하는데 후최면 암시란 최면 상태에서 받아들인 암시를 최면 상태가 풀렸어도 이행하게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5살 때 엄마 아빠는 신보다 위대한 존재이겠죠. 그렇죠. 예. 신보다 위대한 존재가 하시는 말씀이 이성적 판단 작용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최면 상태에서 바로 무비판적으로 들어가는 거나 다름이 없죠. 우리 부모님의 수준이 뛰어나시면 좋은 암시를 받았을 거고 최면 상태에서 부모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또 안타깝게도 최면 상태에서 부정적인 암시를 많이 받았겠죠. 넌 안 돼, 할 수 없어, 불가능해 이런 잘못된 암시들을.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 이런 분들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죠. 알았지만 최면이 풀린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예전에 최면 상태에서 어렸을 때 받았던 암시만큼은 이제 최면이 풀렸어도 우리는 평생 그것을 언행으로 그 암시를 언행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이 사실 내 것이 아닐 수 있다. 아니 그러면 육아도 일종의 최면이네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최면을 모르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남들한테 꼭두각시가 될 수밖에 없고 꼭두각시인지 모르고 지 생각이 지 생각 아닌데 그냥 다수의 멍청한 애들이 암시를 남겼으면 그거 갖고 그죠? 그쵸. 지 생각인 줄 알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전 아버지 빚이 2억이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 20살 때 2억이었는데 다 주변에 뭐라고 했을까요? 갚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예. 근데 제가 그 상태에서 최면 받은 상태로 계속 그 거지 같은 암시를 받은 상태로 계속 살았다면 저는 아버지 빚을 못 갚았겠죠? 네. 근데 전 최면 전문가란 말이에요. 네. 그 최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그 존재들의 진리를 담은 책을 읽은 거죠. 그러니까 제 무의식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로 가득 차게 되고 그걸 또 남한테 쓰게 되는데 쓸 때도 그냥 막 암시를 남기려고 섣불리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할 그 대상한테 완전 최면과 비슷한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완전히 만들어서 네네. 비판의식과 거부감 사라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무의식에 확 이렇게 넣는 일종의 최면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상욱이도 동의하겠지만 아마 너보다 더 체격이 좋고 막 이런 애들하고 뭐 싸울 때도 걔네들 네가 막 딱 이길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을 주고 뭔가 할 때 걔네가 막 그 기가 꺾이고 하는 이런 부분도 뭔가 그런 부분들을 또 다 최면적인 거하고 다 연관돼 있거든요. 네. 말 한마디를 해도 언제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그 최면 상태를 좀 느끼고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들은 상대의 심리도 흔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지 전략들이 더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네. 표현이 최면이지 네. 그냥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좀 마인드 컨트롤 그렇죠. 좀 약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이 긍정적인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네. 더 강해지고 네, 그런 그쵸.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다.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격투기를 포함해서 네. 스포츠는 마인드의 영역이 아니라 몸의 영역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고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령 이런 걸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두뇌가 실제와 상상을 구별할 수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오. 우리 모두 다. 우리 두뇌는 실제와 상상을 구별 못해요. 애들 게임 중독증 있잖아요, 많이. 예, 예. 네, 게임 중독증에서 가장 심각한 그 게임이 뭐냐면 그 중독성이 가장 심각한 게임이 롤 플레잉 게임이에요. 역할 연기를 부여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실제와 상상 구별 못하는 두뇌 특성 때문에 지가 그 캐릭터인 줄 아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근데 이 두뇌가 실제와 상상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 왜 몸과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예. 예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태인들 학살당했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동맥을 끊어요, 칼로. 예. 그 다음에 피를 질질 흘리잖아요. 질질 흘리면서 결국엔 심장마비 오고 얼굴 청백해 죽어요. 네. 근데 그것을 유태인들한테 지켜보게 한 거예요, 잔인하게. 그 죽음의 과정을. 그 다음에 이제 데리고 가요. 이제 독방으로 의자에 묶어버리고 안대해버리고 그 다음에 손 이렇게 묶어놓은 상태겠죠. 나 너도 자를게. 아까 그 사람처럼 칼 등으로 예고하고 칼 등으로 확 거요. 그러면은 피 한 방울이 안 나죠. 설마. 한 방울도 안 나죠. 네. 근데 따뜻한 물을 흘려보내줘요. 자신의 피로 오인할 수밖에 없도록. 네. 그러면 사람이 죽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와. 어떻게 죽냐면 실제로 잘려서 죽은 사람이 보여주는 생리적인 신체적 반응을 똑같이 그대로 카피하면서 죽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연결됐냐면 우리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목숨, 그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고 이걸 잘 쓰면 뭐 뺏어갈 수도 있고 오히려 다시 뭔가 부여할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목숨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진리입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스스로 만약 할 수 있다면 네. 지구 정복도 가능하겠는데요? 우선은 뭐 정보까지라기보다도 어떤 같은 체급이라도 성우기처럼 같은 체급에서 누가 더 최면적인 힘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가. 진짜 제가 비록 이번 경기를 지긴 했지만은 저는 이 경기가 사실 제가 엄청난 언더독이었어요. 근데 그 선수는 이미 UFC를 갔다 왔는데 UFC를 갔다가 퇴출을 당한 선수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체중을 3번을 못 뺐어요. 3번 다 개체 실패를 해가지고 이제 안타깝게 이제 퇴출을 당하고 다시 이번에 이제 UFC를 가려는 선수예요. UFC에 갔다 온 선수라는 그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극강의 선수가 되어 있는 거고 저는 아직 이제 그 자리를 한번 가보려고 하는 선수니까 차이가 많이 나니까 당연히 탑독이 언더독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진짜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 졌지만은 내가 진짜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끔까지 해야지 시합을 이길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겨우라도 내가 그렇게 해야도 겨우 이길 수 있는데 근데 그런 마음에 가지지 않았다면 저는 3라운드까지 버티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최배달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실전가라데 만드신 극진가라데 만드신 그 최배달님을 존경하는데 그 존경하면서 제가 디테일한 어떤 얘기를 해줬는데 상욱이가 그때 완전 최면된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가지고 얘가 제가 생각했다가 잠깐 그 접었던 꿈을 얘가 계속 이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최배달 같이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다가 전 접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때 완전 최면돼가지고 네네. 최배달처럼 살고 싶다 이런 어떤 생각으로 얘는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어. 자신의 길을 가는 겁니다. 와. 맞지? 맞습니까? 저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휴학을 내고 운동만 하니까 상욱이 좀 말려달라고. 왜냐면 이제 박세희 스승님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스승님 말씀 들을 것 같다 이래서 전화를 드린 거예요. 이제 스승님이 약속을 잡으셔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때 센터로 한번 와라. 네, 센터로 한번 와가지고 네. 그때 하셨던 말씀이 상우가 이제 뭐 격투기는 그만하고 뭐 다른 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솔직히 좀 뭐 한편으로 원망스러운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제가 알던 스승님은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거를 진짜 끝까지 계속 밀어붙여서 하라 이런 말씀인데 지금은 이해가 갔는데 지금 이해 가죠. 왜냐면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는데 그렇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막 간곡하게 말씀하시는데 대표님도 학부모를 이길 수는 없군요. 네.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로는 그래도 그렇게 막았어도 네가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다라고 그렇지. 이제 성공은 아니지만 아직 이렇게 좀 일이 잘 풀린 거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저의 버전은 그때 내가 진짜 나잖아. 최면을 시킨 나고 어머님의 전화를 받고 상욱이 만났을 때는 제가 최면 상태를 덜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내가 완전 마음 먹고 최면하려고 했으면 얘 마음 바뀔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고 그냥 그 어머님이 전화까지 하시는데 도리로 아예 안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냥 얘기는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그 전에 제가 해놨던 확실한 그 최면을 따르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그 뜻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의 꿈을 쫓을 수 있으려면 그런 확신이나 자신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할 때도 나는 한국 챔피언 할 수 있다, 나는 UFC 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나요? 근데 저는 난 이렇게 자그마한 소망을 가지고 데뷔를 하고 싶다는 꿈 이런 꿈으로 조금씩 자기 앞에 조금 그 한 계단을 바라보고 하는 것도 그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는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르고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저에게는 제가 UFC를 갈 수도 있고 뭐 못 갈 수도 있고 모르는 거잖아요. 사람이 일하는 게. 근데 뭔가 제 지금의 목표도 그렇고 다음 경기를 그냥 이기는 거.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이 너무 먼 걸 바라보면은 지치더라고요. 제가. 자, 대표님. 네. 전문가로서 이 마인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제자답게 아주 잘 하고 행하고 진리대로 하는 제자라고 역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 크게 이제 느끼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만이 그 다음 그 에너지를 갖고 더 위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욱이는 지금 들어보니까 그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이제 김상우 선수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스포츠 선수들이랑도 이제 상담을 맞습니다. 하시고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이게 김상우 선수가 지금 한 이야기가 운동 선수가 가져야 되는 마인드가 맞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죠. 예, 맞고 그 우직하게 계속 하는 게 기본 세팅이 돼야 돼요.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약간 심리 상담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좀 두 분 말씀하시기 너무 공감이 돼요. 왜냐면 저도 이제 뭐 업적이라고 표현하기 좀 부끄럽지만 예를 들어서 뭐 조회수가 잘 나온다든지 뭐 소득이 올라간다든지 구독자가 는다든지 이런 걸 볼 때마다 뭐 트로피가 하나 쌓였구나 뭐 성과가 좋았다 하면서 뭐 도파민도 나오고 성취감도 느끼지만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사실. 인간은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새 또 드는 생각이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성취감으로 공허함을 메꾼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이거는 사람으로서 영원히 채울 수 없는 게 아닌가, 성취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거를 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요새도.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답을 할 수 있고 해법을 예전부터 20대부터 찾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남들한테 나눠주고 하는 걸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사실상 전 부자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엄청난 돈이 있고 하는데도 나는 성공하는지 잘 모르겠다. 난 행복하진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마음이 공허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거는 그렇게 물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면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마음엔 채워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뭐 믿으시는 게 좋은데 저는 아무도 안 부러워요.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간단하게만 좀 하면 제가 김세영 프로도 이렇게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다 알 거예요. 아, 그럼요. 예. 김세영 프로도 2019년도에 저한테 찾아와서 멘탈 코칭 6시간 받고 바로 다음 달 한 달 정도 뒤에 있었던 전 세계에서 가장 LPGA 역사상 가장 큰 상금이 걸린 대회에서 우승했어요. 그래서 제 센터에 와서 뭐 제 박스님 마인드 코칭 채널에도 출연해줬고 실제로. 그리고 메이저 대회도 한 번도 우승 못했던 사람이 저 만난 몇 달 뒤부터 이제 메이저 대회 2연패 했어요. 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올해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강채영 선수나 이런 사람들도 저한테 와서 개인 코칭 받고 6시간 정도 받고 또 한 달 정도 뒤에 있었던 올해 9월 달에 있었던 멕시코에서 열린 그 양궁 월드컵 대회에서 우승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강채영 선수나 김세영 프로나 대체적으로 저를 찾은 그 나이대가 28 정도, 20대 후반인데 네. 그 정도 되면 뭐 강채영 선수라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평생 활 쏘다 죽는 건가? 그럼 난 활만 쏘고 죽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럴 수 있죠. 예. 인생이 활이 단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이런 생각은 아주 어렸을 때는 안 했겠죠. 어린 선수 시절 때는. 근데 나이가 들면서 활이 전체인가 인생에서? 나 언제 결혼할까? 뭐 여러 가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나이가 들수록 어쩔 수 없이 어떤 현실로 또 추가적으로 생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인생이 뭔지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그렇죠. 상태에서는 이런 번뇌가 생겨요. 그러면 이게 어렸을 때는 그냥 그런 번뇌 없이 집중했더니 잘 기능했다면, 네. 결과가 나왔다면, 나이가 들수록 이 번뇌가 커지고, 그러면서 이 번뇌 때문에 시간 잡아먹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석연치 않은 그 느낌 때문에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죠. 어떤 선수라도 반드시 기본적인 본질은 깨닫고 나서 전념할 수 있는 거지. 그 본질적인 걸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해당 부분만 열심히 한다고 그게 능사가 아니고, 그래서 최고가 될 수도 별로 없지만 됐다 쳐도 공허한 마음이 또 들어서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욱이를 보면서 기분이 좋은 게 그래도 본질을 놓지 않고 제자가 계속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걸 제가 시간 속에서 느끼니까 그게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인간도 뭔지 알아야죠. 상욱이도 격투가로 선수로 살지만 지금 인간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최배달님도 이런 얘기 했잖아. 쟤도 사람이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쟤도 피가 나는 사람일 뿐이다. 그죠? 근데 이런 본질은 집중 못하고 어마어마한 불패의 어떤 선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순간 벌써 주눅 들고 제 실력은 안 나오죠. 그럼 이걸 거꾸로 표현하자면 네. 그런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대방한테 네. 공포심을 심어줄 수 있는 것도 그것도 능력이죠. 그렇죠. 네, 그것도 능력이고 뭐 블러핑으로 끝나면 좀 쪽팔린 거지만 블러핑이 통했다. 그럼 계속 통했다. 그건 능력이 최면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보고 네. 또 어떻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네, 또 네. 강의 한 편을 들은 것 같은데 네. 네, 김성수 선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다음 경기 때는 어떻게 다르게 임하실 겁니까?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 시청해주시는 분들에서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더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도 들고, 예. 또 뭐 쓰는 게 더 배워야죠. 자, 그리고 이제 네. 우리 또 박선희 대표님께서도 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네. 또 요새 사회적으로 분위기도 좀 암울하고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좀 네. 꿈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네. 네. 근데 또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네. 이제 또 최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라이프 코칭이 될 수 있는 네.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서 마무리 멘트 멋있게 말씀해 주시죠. 네. 현대인의 삶은 이렇게 뭐 링으로 만들어서 상욱이처럼 실제로 목숨을 조금 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건 이렇게 진짜 격투가들이나 좀 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숨 걸 수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쵸? 이 시대는 목숨을 걸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건 것처럼만 해도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배달님의 가르침대로 기본에 충실하시고 목숨을 걸 수가 없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래도 건 것처럼 그렇게 되면 누구도 부럽지 않고 그런 삶을 살고 여러분이 원하는 물질적인 거 그리고 뭔가 원하는 것이 웬만한 것이 필요 충분할 정도로 갖추게 되실 겁니다.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방송을 약간 인터뷰 느낌으로 진행을 했지만 네. 한편의 강의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많이 배웠고 우리 박선희 대표님의 강연, 유튜브 네. 채널 그리고 마인드 코칭 센터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 김상욱 선수도 오는 12월 9일에 네. 베트남에서 또 타이틀전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그 경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멘탈이 강한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고 알찬 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